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신박사의 필승의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세는 조금 예상됐죠? 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죠. 하지만 이제 양상 모두 양봉 전환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지난주부터 뭐 일부 종목은 이제 뭐 보름 한 달 전부터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됐었는데요. 오늘은 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추세적 상승으로 가고 있는 쪽이 전고체 쪽이죠. 다른 종목들은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전고체 쪽의 핵심적인 기업들은 추세적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업종의 흐름이 확실히 달라졌죠. 예, 이 부분이 바닥을 확실히 찍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일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과 함께 오늘의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3% 하락했고, 코스닥도 0.17% 하락. 그러니까 약보합이에요. 그렇게 빠진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또 상승 종목 수도 그 지수를 반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지수를 양봉으로 전환시켰는지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 메이저들이 그 물량들을 싹 사면서 올려준 거니까 그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수급은 외국인 기관들 소폭 팔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처음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의 변화 사항들을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기관 쪽에 한번 먼저 볼게요. 기관 쪽에 매수 매도. 삼성전자는 이제 팔았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오늘 6% 이상 상승했는데요. 전고체 쪽에 이제 대표 종목이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2 호재 있었죠. 예. 그리고 에코프로뱀,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쪽으로 이제 매수하진 않았고, 예, 다른 쪽으로 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정 업종에 이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게 보다 더 추세적일 가능성이 높겠죠. 개인들은 매도한 쪽이 보시면 삼성 SDI를 많이 매도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매도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실리콘2, 예. 기관하고 반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다 2차 전지죠. SK 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죠. 예. 개인이 판 거 2차 전지가 오늘 다수 포진돼 있고, 기관들이 매수한 거 2차 전지가 다수 포진돼 있죠. 완전 반대로 포지션을 잡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사들이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볼게요. 일주일 정도 보더라도 LG엔솔, 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매수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개인들은 LG엔솔을 900억, 포스코홀딩스 690억, SK이노베이션 640억, 최근 일주일 상간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완전 반대 포지션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개인들이 파는 것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예, 반대로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2차전지 업종에 2차전지 업종이 지금 뭐 호재가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바닥권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2차전지 업종의 지수입니다. 2차전지 업종의 지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23년도 여름 7월 달에 이렇게 2차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완벽한 고점의 패턴을 보여줬죠. 그 뒤로 이제 급나가는 패턴 뒤에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 소식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봤던 2차전지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이런 어떤 봉이 탄생했지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이 꺾이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그 뒤로 추세 하락을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을 2차전지 업종은 하락만 했다. 주구장창 하락만 했다. 반등 살짝 꺾이죠. 반등 살짝 꺾이죠. 그리고 여기 최초 이제 저점을 형성했던 지점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기존의 지지선이 저항선이 돼버리면 굉장히 강한 하락이 지속되죠. 여기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8월달, 9월달에도 반등이 나왔지만 요거 강력했던 지지라인이 저항이 되면서 다시 꺾이는 흐름과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실적도 계속 적자에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금 이전 저점을 깨트리는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빠지는 흐름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점일까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봐왔듯이, 보시면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여기가 저점일까요? 그거는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저점을 깨지 않는 모습이 전개되다가 어떤 모습이 나오면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점을 높이는 모습. 저점을, 이건 모든 업종과 종목 지수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점이 높여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추세가 전환되고 상승 추세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적인 매수를 집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그 뒤로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전환되고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여기서도 저점을 다시금 높였죠. 이게 2022년에 있었던 당시에 지수가 박살이 나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업종이 이렇게 바닥에 대한 확인과 또 이제 추세의 전환,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패턴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상승의 흐름을 이렇게 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리튬 가격 상승에 힘입은 영향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이 주도권을 쥐고 엄청난 폭발적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대로 이제 리튬 가격이 폭락하고 계속적인 하락을 했고, 최근에도 반등하지 못한 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나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처참할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 전기차 시장 자체, 판매 시장 자체도 둔화되면서 셀 업체들도 같이 박살이 났죠. 이런 가운데 아직은 2차전지 업종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흐름이나 내용들, 재료들, 실적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는 가장 그 2차전지의 불확실적인 악재였던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결국은 저점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여기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서 반영이 됐었다는 거죠. 2차 전지 업종은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무한정 빠지거나 우리가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처럼 쇠퇴하는 어떤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바닥을 형성할 거예요. 지금 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닥일지 여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흐름이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점을 깨지 않거나 저점을 높인다. 그러면 바닥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3번 정도의 저점을 높이는 패턴이 확률상입니다. 보통 전개되면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패턴이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닥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올 만한 악재, 나올 만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다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수든 어떤 종목이든 업종이든 바닥을 찍는 가능성이 높았죠. 과거에도. 그래서 나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호재나 좋아지는 점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닥을 찍을 때는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추세 상승으로 가느냐, 우리가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과 추세 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추세 전환은 다시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과정이죠. 일단은 반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앞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라올 때 저항이 극심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또 공매도가 또 집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반등에 포커스를 두는데요. 업종 전체에 대해서 추세 전환에 대해서는 전고체 영역을, 전고체 종목을 추세 전환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전고체에 대한 강한 확신과 강한 어떤 의견들을 드려왔습니다. 지금의 구간이 개화기 전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들일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추세는 전환됐고 또 이제 조만간 양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SI의 오늘 상승의 흐름도 분명히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강세 어떤 흐름이고 중기 이평선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이제 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거나 정보를 먼저 취한 메이저 주체들 이런 쪽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쪽 이런 어떤 낮은 주가 레벨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패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양극재 업체는 반등, 전고체 기업은 추세 전환의 가능성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 이제 좀 이슈가 있는 부분은요. 저도 이제 여기 참석을 2번이나 한 적이 있는 행사인데 배터리 쪽에 국내 최대 행사죠. 매년 이제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인터 배터리 2025 코엑스에서 이제 열리고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이때 이제 배터리 주요 회사들이 뭐 중요한 어떤 내용들도 발표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지금 제품들도 공개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제 삼성 SI 이런 기업들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공개하고, 또 삼성 S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이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일컬어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도 소개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 가치를 크게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글로벌 업계 선두 주자로 평가받는 삼성 SI는 지난해 말 다수 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해서 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서 현재 다음 단계 샘플을 준비하면서 2027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5년도 올해에는 분명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주가 됐고 이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과정, 양산을 위한 과정들이 올해는 있어야 되고요. 삼성 SI가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린 이유는 자금 조달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지금 주주 배정 유상 증자로 할지 외부 자금 조달로 할지에 대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여의도권에 좀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누른 어떤 요인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추세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온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제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개하고 이제 연구 개발을 가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 어떤 그 의견들 분석은 이런 정도를 갖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그래도 낮은 레벨의 주가를 형성하면서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또 회복되는 어떤 흐름에 또 일조를 하는 그런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자율주행에 이제 개화기에 들어가는 본격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자율주행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2차전지 시장 성장의 키가 자율주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차의 수요가 당연히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전기차와 훨씬 더 잘 결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차고, 자율주행 차량은 역시 지속적인 전력에 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전력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 차량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 공급이 필요한 이제 차량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더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효율의 어떤 배터리들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규모로 확산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2차전지 시장의 또 다른 어떤 성장의 키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 자율주행차의 주요 특징은 고도의 전자장비와 센서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GPS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주고받게 되겠죠. 이를 위한 전력 소비가 매우 크게 됩니다. 이 전력은 배터리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처럼 공유 차량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될 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라 대규모 배터리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가 자율주행차를 채택할 경우 대규모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의 동반 성장을 낳게 될 것이고, 향후에 이제 전고체 시장이 이제 개화할 때, 그럴 때도 자율주행의 상당한 폭발적인 성장에 또 동행하는 구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율주행차는 고도의 컴퓨터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 내 전자기기와 센서들의 전력 소모가 많게 되겠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효율적이고 용량이 큰 2차전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지금보다 더 높은 기술의 어떤
흐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에너지 밀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지만 더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 시간, 안정성 등을 요구하는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맞춰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겠죠. 이런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대규모로 또 보급이 되면 이를 위한 충전 인프라까지도 확충이 돼야 되겠죠. 충전소,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발전은 2차전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욱더 큰 성장을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서로 보완하면서 동시에 발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2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어떤 바닥권을 형성하는데 아직은 주목받거나 아직은 이런 방향으로 좀 해석되진 않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이런 시각들이 이제 2차전지 업종에도 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변화는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시장에도 또 자율주행의 시장의 어떤 성장 흐름과 같이 가는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어떤 중요했던 흐름은 결국은 2차전지 기업들이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오늘 주요 바이오 기업들 제이오도 전고체 관련된 기업이죠. 소재 기업이죠. 대주전자재료 역시나 6% 상승.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는 겁니다. 제이오, 삼성 SI,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나 전고체 관련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분리막 회사들, SK하이테크놀로지, WCP 같은 기업들도 그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올해는 좀 화두가 되고 또 국내 장세에서 지수의 회복을 이끌어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2가 오늘 매우 중요한 어떤 흐름이었고,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었죠.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요거에 관련해서 오늘 교보증권 리포트가 좀 의미있게 코멘트를 했는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실리콘2가 우리 화장품 유통사잖아요. 근데 1,400억이나 투자 유치를 했다. 야, 이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해주는 투자사는 누구냐? 여기 이제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오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보합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3자 유중으로 사모펀드 글래노드 클레딧이라는 곳에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과거 이제 그 올리브영에 투자해서 또 큰 수익을 냈던 어떤 전력을 갖고 있고요. 올리브영은 아직은 이제 국내 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실리콘2는 이제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K-뷰티라는 어떤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 그리고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는 투자사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투자자예요. 전략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고, 이례적으로 투자자 성과 초과 수익을 최대 주주가 아닌 또 회사 전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부분도 6.7% 전환시 확보할 거기 때문에 혈맹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정도의 규모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래노드 측은 실리콘2의 독보적인 K-뷰티 글로벌 유통 역량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마 뭐 차후에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나아갈 걸로 보고요. 이 글래노드 크레딧은 대기업 네트워크 역량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제 실리콘2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재고를 직매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사서 자기들이 이제 그 인디 브랜드한테 화장품 사가지고 쌓아놓고 자기들이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마진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지금 K뷰티 흐름 속에서 공격적인 해외 어떤 확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 유치는 긍정적이다. 이제 이 자금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 진출을 가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남미, 멕시코 뭐 이런 쪽에 이제 물류센터를 짓고 또 고성장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물류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매장들을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BEP까지 달성하겠다.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매장을 이제 오픈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죠. 그만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작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K뷰티가 올해부터는 중동, 중남미, 유럽 지역 등으로 지역적 확장을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중동 지역은 지사 설립 이전부터 K뷰티 수요가 견조하게 상승해온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현지 대응을 통해서 수출 가속화를 기대를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는 포인트로 주가적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기 평선 121선을 돌파하면서 우호적 흐름들을 확실히 오늘 보여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티 쪽으로도 이제 올해는 관세 영향에서 이제 비껴 있는 쪽을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이오, 이 뷰티 쪽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또 영역인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고요. 예, 시장 지수도 양봉으로 전환되고 보합으로 밑에서 쭉 올라와줬고 또 이제 2차전지 업종으로 메이저 수급이 지난주 확실히 이동하는 것들이 포착이 됐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짚어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연속적인 상승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 업종에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바닥권의 성장 섹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2차전지를 짚어드리면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가 되는 올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눔 인사이트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기업 스터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국내외 핵심적인 기업들 3월 3일 날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확실한 투자의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요. 스터디 목차랑 이렇게 좀 쭉 보시면 어떤 내용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미 이제 닥치고 이미 그 상승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영역을 미리 준비하는 게 우리가 전고체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낮은 주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 국내의 핵심 기업들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3월 3일 날 진행하니까 많은 분들 미리 얼리버드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꾸준하게 커버링을 계속 드려왔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고 결국 이제 차트 심리 이론으로 메이저들의 어떤 매집 패턴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분석된 종목들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자율주행의 확실한 이해를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무난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사실 몇 분이셨지만 미국장이 급락한 거 되게 불안해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한국 증시에서도 메이저 수급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기회의 어떤 구간들, 업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차분히 우리가 투자라는 게 항상 조그만 마음과 당장 수익 날 걸 찾는 그런 투자 습관이 일을 그리치게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시각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 계획, 장기적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중 투자들은 이제 당장 수익을 날 것 막 당장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에 이런 어떤 관심도를 높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은 궤를 달리하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방식을 좀 고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를 얻기보다는 소수자의 어떤 시각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드린 일이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